그리고 어제 이제 어제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회의 의사 진행 중에 본인 시간을 얻어갖고 동영상을 하나를 틀었어요. 그래서 그 틀어준 동영상이 정말 묘하게도 손석희 씨가 JTBC에서 이제 JTBC에서 했던 과거 발언이었거든요. 그 과거 발언 동영상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그 동영상? 그걸 찾으라고요? 앵커 브리핑에서 갑자기? 했던 거요? 이따가 좀 네. 찾아볼게요. 네, 아무튼 내용은 그겁니다. 언론이 흔히들 개에 비교되곤 합니다. 워치독이라 그래서 뭔가 이걸 이제 지켜내는 이 워치독의 기능을 가진 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애완견처럼 주인 무릎에 앉아서 아양을 떨고 간식이나 주섬을 랩독이 있는 반면에 지금의 이제 요거? 네,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듣자고요? 네. 3분짜리인데? 네, 한번 3분짜리인데 충분히 들어볼 만한 사안이 있는 내용이니까 네. 요거 한번 틀어서 들으시고 왜 이걸 틀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봤으면 해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도 훨씬 전, 즉 작년 4월 27일 앵커 브리핑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이게 아닌가?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곡점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8년 전에 그래서일까 총선 이후에 했던 언론들은 브리핑입니다. 너나 끝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의 역할 모델들은 여러 언론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설파됐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 즉 감시견, 또 권력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염을 독차지하는 랩독, 즉 애완견이 있었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즉 경비견이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그 자신이 기득권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경고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그때 앵커 브리핑을 소환하는가? 우리도 여기까지 들읍시다. 이 얘기가 2016년도에 직접 손석희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애완견에 대한 이 평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네요. 네. 요거 8년 전에 요거 네. 랩도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인데 나를 애완견 취급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정치와 국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인을 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것들은요,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기승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점에 섰어요. 이 정권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 정점에 섰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언론들이 짓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야. 이미 지들이 확보했던 권력을 민주당이라고 하는 또는 새로운 형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아성을 부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인 거야. 지들 자체가 이미 주인을 뛰어넘은 경비견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경비견. 저때 해안이 참 탁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언론 학자한테서 공론화된 지가 오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대단한 어떤 모욕을 당하고 허위 사실을 또는 허위 주장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펄펄 뛰고 있다는 거지.
미친 개라고 안 한 게 어디야? 나는 그것보다 더한 얘기도 하고 싶다, 그냥 진짜. 똥 싸는 개야, 저것들은. 술 안 먹고도 똥 싸는 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또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네들의 어떤 개짖는 소리를 통해 갖고 정당화 해보려는 시도는 다 무너질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석희라는 인물이 이 방송에 복귀를 했어요. MBC. 네. 근데 JTBC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MBC 시사 프로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뭐 우리 방송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차기 대권 구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가면 보수 내지는 어떤 중도층의 어떤 새로운 주자로서 부각될 인물이 정치인 손석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는 이제 워낙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급조돼서 만들어진 선거이긴 하지만 윤석열은 분명히 얼마 못 갈 거고 보수는 괴멸할 거고 그 괴멸한 보수를 다시 다지는 주자로서 과거에 안철수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듯이 솔직히 우리가 손석희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이미지밖에 모르잖아요. 그 손석희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손석희의 복귀가 그것도 MBC로의 복귀가 저는 조금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우상호라든지 안철수의 어떤 당권 도전 포기라든지 또는 제3지대에서 일어나고 홍준표의 나름대로의 세력화 이런 것들과 함께 뭔가 지금의 국민의 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이 과거의 여시제가 다시 형태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어떤 조금 성급한 의견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손석희의 행보와 발언들은 앞으로 MBC 시사 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정부적이고 진보적이고 뭔가 개혁적인 어떤 성향의 발언들을 해냄으로써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또는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기 위해서 JTBC가 아닌 MBC로 온 거예요. 왜 JTBC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MBC 안에서 앞으로 손석희가 진행하게 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과연 언론인 손석희가 정치인 손석희로 1, 2년 안에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김건희 등장할 때마다 송정아 TV가 저 사람이 실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정치의 중심에 손석희가 서는 날이 오지 않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계획대로 그냥 시나리오대로 다 착착착착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하긴 또 일본 갔다 왔네, 그러고 보니까. 뭐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는 협박을 받아갖고 피싱해서 돈도 보내고 무슨 충돌 때문에 또 레커 기사 부터 시작해서 후배 기사 기자 폭행 이런 걸로 해갖고 약간 구설수에 올라갔고 어떻게 이제 좀 한참 정점에 있을 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제 그동안 자숙 내지는 잠잠한 시기를 거치고 돌아온 손석희에 대한 기대와 인기가 앞으로 엄청나질 거다라는 예상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저 그 기대와 인기라는 게 결국은 진보 아니죠. 민주시민 측에서 나와야 되는 네. 건데 이미 민주시민 진영 측은 별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끝난 거 아닌가, 이미? 끝났는데. 근데 어차피 또 언론이 마사지를 하고 주무르기 시작하면 그건 네. 민주시민들, 깨시민들은 그런 거에 안 넘어가요. 그런 거에 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